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본 그 마음의 고통에 대해 아주 천천히 세심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 혐오라는 그 무거운 감정.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타인의 칭찬 없이는 내가 존재하는 게 의미 없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 정말 지치고 외로워지죠?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조금씩 그 안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서두르지 않을게요. 이 이야기들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로 가득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 어쩌면 변화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희망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어려움을 겪었고 그걸 극복하며 배운 점들을 공유할게요. 자, 이제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길 진심으로 바래요. 먼저 우리 마음의 문제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깊이 마주해 봅시다. 자기 혐오와 인정 중독은 현대 생활에서 정말 흔한 고통이에요. 자기 혐오는 스스로를 미워하고 비하하는 감정으로 내가 왜 이렇게 실수만 하는지, 왜 항상 부족한지 하며 매일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인정 중독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 없이는 행복을 느끼기 힘든 상태죠. 이 이야기들에서 나왔듯이 이 감정들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두려움, 그게 우리의 감정의 뿌리예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라는 말들을 듣고 자랐을 때 그 두려움이 쌓여서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죠. 아니면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항상 완벽해야 해라는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경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다시 실수하면 동료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아니면 해고당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그 감정이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에서 활성화돼요. 이 부분처럼 편도체는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데 이게 작동하면 우리 몸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심장이 빨리 뛸 수 있고 숨이 가빠질 수 있어요. 심지어 손이 떨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마음 근력이 약해지면 이런 감정이 더 자주 터져 나와요. 마음 근력? 그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말해요. 마치 근육처럼 매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죠.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그게 쌓여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지? 라고 자책하게 돼요. 과거에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내 탓이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고 밤새도록 생각하며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을 겪어요.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두려움에 시달릴까요? 이 이야기들처럼 과거에는 동물 같은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지만 지금은 끝나지 않는 문제들이 쌓여요. 수능 시험이나 직장 경쟁, 이게 수험생들에게는 마치 큰 산처럼 느껴지죠. 시험 불안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결과가 나빠지고 그게 다시 두려움을 키워요. 아니면 SNS에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하고 비교하는 순간 인정 중독이 시작되죠. 이게 부모님들한테는 아이 교육으로 내 아이가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거야 라는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형태로 오나요? 이 감정은 우울증이나 정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나왔듯이 극심한 두려움은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민감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게 돼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라고 느끼며 자기 혐오의 고리가 생겨요. 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이 두려움이 올 수 있겠네, 하지만 괜찮아라고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천천히 넘어갈까요? 이 과정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주 자세히 천천히 알아봅시다.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뇌과학과 심리학을 활용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갈게요. 먼저 감정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위로가 돼요.
감정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지만 이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위협을 느끼면 에너지가 근육으로 쏠려서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게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출근길에 교통체증이 생기면 이대로 늦으면 상사가 화낼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스트레스를 부추겨서 하루 종일 피로가 쌓이죠.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의 시험이 망하면 내 탓이야 라고 걱정할 때 그 두려움이 밤새 잠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멈추지? 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이걸 더 과학적으로 풀어보죠. 뇌과학적으로 편도체는 감정의 알람 시스템으로 작동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안정화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편도체를 안정화하면 부정적 감정이 줄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들에서 제안된 대로 신체 부위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깨를 내리고 턱 근육과 안구 근육의 힘을 빼보세요.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어깨를 천천히 내려보세요. 이 느낌이 내 몸을 이완시키는구나라고 생각하며 10초씩 반복해 보세요. 그 다음 턱을 살짝 떨어뜨리고 안구를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이건 왜 효과적인지 설명하자면 뇌의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기 때문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줘요. 만약 해보실 수 있으면 하루에 2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1분, 나중에는 5분, 그 다음에는 10분으로 늘려가며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이걸 실천하면 하루가 더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이 방법이 정말 내게 맞아라는 성취감을 느끼실 거예요. 게다가 이걸 가족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와 함께 어깨를 내리는 연습을 하면 서로의 스트레스를 공유하며 가까워질 수 있어요. 또 명상이 큰 도움이 돼요. 이 부분처럼 명상은 알아차림이에요. 눈을 감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어도 돼요. 움직임 명상처럼 걷기나 먹기 중에 몸의 느낌을 집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책할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감각, 심지어 발걸음 소리를 세세히 알아차려 보세요. 이 순간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어라고 속으로 말하면 편도체가 진정되고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이 전두엽은 긍정적 감정을 담당하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만약 걷기 명상을 해보신다면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의 압력을 느끼세요. 주변 소리를 배제하고 내 호흡에 집중하세요. 5분 후에 이 시간이 나를 편안하게 했어라고 마무리 지으세요. 이걸 매일 변화된 환경에서 해보세요. 공원, 집 안, 아니면 사무실 복도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양궁 선수들의 사례를 더 들여다보죠. 그들은 시합 전에 긴장 완화 훈련을 하며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키워요. 실제로 연구에서 이 훈련을 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대처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이걸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해보면 불안이 줄어들까? 하고 생각하며 시작해 보세요. 실제로 연구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며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과를 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공부 중에 2분 명상을 끼워 보세요.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에 실천해 보세요. 이 방법이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세요. 마음 근력을 강화하는 건 뇌의 변화력을 이용한 거예요. 매일 5분씩 안정화 훈련을 하면 부정적 감정이 줄어요. 예를 들어 배를 툭 놓아주고 깊게 숨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배를 손으로 툭 치며 이 느낌이 나를 안정시켜라고 생각하세요. 2단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호흡의 리듬을 세세요. 들이마실 때는 4초, 내쉬는 때는 6초. 3단계 이걸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반복하세요. 4단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이걸 한 후에 기분이 어땠어?
라고 메모하세요. 5단계 이걸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동기부여를 받으세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와, 나의 마음이 강해지고 있어라는 성취감을 느껴요.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문제도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처럼 수면 장애는 불안에서 오는데 명상으로 부담을 내려놓으면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죠. 매일 잠자기 전에 호흡을 알아차리니 수면이 훨씬 나아졌어요. 여러분, 만약 수면이 안 오는 밤에 이걸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내일은 이 방법을 써봐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뇌의 신경가소성 덕분에 이런 훈련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평소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되길 진심으로 바래요. 이제 이 방법들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봅시다. 이 이야기들에서 강조된 대로 자기 존중이 핵심이에요. 자기 존중이 부족하면 인정 중독에 빠지기 쉽죠. 예를 들어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건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기 존중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어요. 6가지 요소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을 실천해 보세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죠. 이 이야기들에서 나온 대로 마음의 평안은 꾸준한 노력으로 얻어요. 하지만 그 노력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하려면 일상의 순간순간에 작은 습관을 더하는 게 핵심이에요. 편도체 안정화와 뇌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 자기 혐오와 인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명상과 호흡을 하며 부정적 생각을 줄이세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주 3회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보세요. 첫째 주 5분씩, 둘째 주 10분씩 이렇게 단계적으로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습관을 삶의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길에 심지어 저녁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팁들을 공유할게요. 여러분, 만약 이걸 시도해 보시면 이 작은 습관이 내 하루를 바꿔주네라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친 날에도 이 팁들은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들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위로를 느끼시나요? 먼저 아침 루틴에서 시작해 보세요. 아침은 하루의 톤을 정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기상 직후에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도 나를 사랑하자라고 미소 지으며 말해보세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할게요. 뇌과학적으로 아침에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며 하루 종일 부정적 감정을 줄여줘요. 만약 해보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1.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라고 3번 말하세요. 2. 5초씩 깊게 숨을 쉬며 이 말을 느껴보세요. 3. 커피를 마시거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이 문구를 떠올리세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습관을 들이니 출근길 스트레스가 줄었어요. 여러분, 만약 출근 준비 중에 피곤하시면 이걸로 시작해 보세요. 또 다른 팁, 아침에 감사한 것을 3가지 적어보세요. 어제의 작은 성공, 오늘의 가능성, 내 주위의 따뜻한 사람들처럼요.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 습관은 코르티솔 호르몬을 낮춰주며 하루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내 아이의 미소가 오늘의 힘이라고 적으며 시작하세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거예요. 다음으로 낮 시간에 일상에서 적용하세요. 직장이나 일상 활동 중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 짧은 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호흡을 집중적으로 느껴보세요. 이 숨결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어라고 생각하며 1분만 해도 편도체가 안정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뇌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긴장이 풀리며 순간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죠. 만약 해보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1. 미팅 전에 30초 동안 눈을 감고 나는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라고 중얼거리세요. 2. 점심시간에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이 물이 내 몸을 치유해 주네라고 느껴보세요. 3. 동료와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하고 잠시 생각하세요. 제가 들은 사례처럼 이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안정적으로 대처했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 직장인이라면 데스크에서 이 팁을 써보세요. 또 산책 중에 자연을 관찰하며 이 나무처럼 서 있으려 해라고 자신을 격려하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인정 중독을 줄여주며 자기 존중을 키워줘요. 예를 들어 점심 후에 2분 명상을 하면 오후가 더 밝아질 거야 라고 떠올리며 실천하세요. 여러분 이 순간들이 쌓이면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저녁 시간에도 이 팁들을 활용하세요. 자기 혐오가 스멀거릴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사 후에 오늘 내가 잘한 점은 뭐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 뇌가 긍정적 기억을 강화하며 부정적 루프를 끊어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해보실 수 있으면 이렇게 1. 저녁 식사를 먹으며 이 음식이 내 에너지를 주는구나라고 감사하며 먹으세요. 2. TV를 보거나 휴식할 때 나는 이 휴식을 얻어라고 말하세요. 3. 잠자리 전에 오늘의 작은 승리를 3가지만 떠올려 보자라고 하며 일기를 적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을 위한 한마디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도 나를 응원하자처럼요.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저녁 루틴 습관은 수면 질을 높여주며 다음 날의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만약 부모님이라면 아이와 함께 이 습관을 해보세요. 우리 둘이 오늘 고마운 걸 공유하자라고요. 주말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산책하거나 책을 읽으며 이 순간이 나를 채워주네라고 느껴보세요. 이 팁들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1. 주말 아침에 느긋이 호흡하며 나는 이 시간을 즐길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세요. 2. 친구를 만나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떠올려 보자라고 하세요. 3. 이 습관을 매주 검토하며 이게 내 삶을 어떻게 바꿨어? 라고 반성하세요. 여러분, 이 순간순간의 팁들이 쌓이면 인정 중독이 사라지며 자기 존중이 자연스럽게 자라요. 마지막으로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 이 습관을 확장하세요.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이 풍경이 나를 가르쳐 주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더 말씀드릴게요. 뇌의 신경가소성이 발달하며 부정적 패턴을 긍정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만약 지친 주말을 보내신다면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시작하세요. 이걸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 매주 한 번 목표를 세우세요. 2. 변화의 진척을 기록하세요. 3. 지치면 나는 이미 잘하고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4. 이걸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지지받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변화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해보실 수 있으면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밝아지길 진심으로 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자라고 시작하면 그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길 바래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